야, 코로나도 벌써 몇 년 됐죠? 몇 년 됐어. 자, 자, 요 내용이 이제 이 생과 이제 그걸 그림인데, 우리가 중급에서 이야기하는 요 육신은 요 비급,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인성을 이야기하고. 근데 한자로는 안 쓰겠습니다. 이제 아니까. 또 필요할 때는 제가 쓰고. 자, 이래 하는데, 요 상생, 상극이 기본이에요, 기본. 어디 가도 명리 역학에서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인데, 어떠한 환경에서 운이 오면, 우리는 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움직임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움직임의 환경. 이 움직이다라는 거거든요. 움직임의 환경이 오면, 그래, 운이 좋다, 나쁘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움직임의 환경이 좋다, 나쁘다, 나한테. 이거거든요. 오행적으로 보면 목화토금수인데, 중급에서 하는 얘기들은 비급, 식상, 재식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행과 중급에서 이야기하는 이 육신들을 놓고 보면, 목의 오행의 행시, 아까 이야기했는 성정, 목의 성정.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행시, 조고 행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의 행시가 비급의 행시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목의 성정이 비급의 성정이랑 비슷하고, 화의 성정은 육신에서 이야기하는 식상의 성정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또 토는 재물을 이야기하죠. 재물, 재성을 말하거든요. 관은 벼슬을 말합니다. 관성, 벼슬을 말하고, 재물, 재자를 쓰고, 재성, 이 별, 이거든요. 관은, 이 관. 이는 이제 이 도장인자를 써갖고, 정서, 문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화는, 먹을 식자를 씁니다. 그 식상이라 하면 먹는 것과 관계 있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재라 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재물적 가치, 그 다음에 재물적 가치를 넘어서 명예적인 것, 또는 우리 사회적 환경에서 직장을 말하기도 하고, 그죠? 직장. 요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인자. 그래, 인성은, 그 수를, 인성과 가장 흡사하다잖아요. 인성은 글과 학문을 대표하는 겁니다. 인성이라 하면 글과 학문, 이렇게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수는 뭡니까? 우리 오상의 지혜를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수는 지혜와 같이 맞물려 있는 인성과 가장 닮았다라는 거예요. 요건 이제 기본 좀 맥락을 갖고 있고, 만약에 지금 운에서, 자, 이미 중급에서 중급에서는, 자, 원래 을사잖아, 그죠? 을사. 요거는 음의 목이죠. 요거는 뭡니까? 양의 화잖아요. 원래 을사가. 자, 요게 대운이 이렇게 올 수도 있어, 그죠? 그 어떤 환경이든지, 지금은 이제 원래 연의 것이니까, 어쨌든 요거는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이, 움직여 지나가는 것들이 여기에 지금 4명 안에,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영향을 주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야 입장에서 보면, 그죠? 여기 이제 요 목생화, 화생목의 관계예요. 그죠? 목생화, 화생목, 요 관계를 잘 놓고 보면, 오행적으로 보면, 여기 하나로 상징하라 하면 뭐겠습니까? 어디다 목도 있고 화도 있지만 어디다가 기운을 더 줘야 되겠노? 요거 하나를 해석해 보라 하면, 요거 에너지를 하나로 뭉쳐 놓고 보면
자, 우리 초에 가잖아요. 꽃뱀 가기도 하고, 그죠? 요거는 초목이잖아. 초목. 또 색깔은 푸른색이라 했고, 요건 뱀으로 우리가 형상화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화예요. 그러면 사화는 요게 꽃을, 현실적으로 꽃을 피운 상태. 그죠? 초목이 꽃을 피운 상태. 그죠? 상당히, 목생화가 상당히 완전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상태예요. 그래, 목의 관계도 있고, 화의 관계도 있고, 그래, 목생화, 목이 지에 내려와서 꽃을 피운 상태, 목의 에너지가. 자, 이런 상태를 놓고 보고 볼게요. 그러면, 자, 오행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을목이 있어. 을목이니까 여기에 이제 오행적으로 보면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여기에 기운이 딱 을목이 플러스, 그죠? 화에, 사화가, 여기 지지에 사화가 있어가고, 여기 또 화의 기운이 요만큼 업이 되죠. 그러면은, 요 상태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이 있었을 끼고, 또 아니면 없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죠? 기존의 숫자가 딱 적어 놔놓고,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그죠? 적어 놔놓고 보면, 아, 요 상태로 상생상극이 되겠구나라는 거잖아요. 자, 오행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은 내가 요 을목이, 목의 기운이 아주 약한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약한 상태에서 요 을목이 와주니까 목의 기운이 플러스 상승되잖아요. 그 기운이 약한 상태에서 보면 플러스 상승되니까 기운이 어떨까요? 좋다. 약한 상태에서 보면 기운이 업돼 주니까 좋다. 긍정적이다. 오. 그러잖아요. 또는 우리가 길종으로 보면 길. 그죠? 강한 상태에서 보면 안 그래도 강한데 또 업되니까 어떻습니까? 더 강해져. 더 강하다는 것은 뭡니까? 중용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중용되게 하거든. 중용을 무너뜨리게 하니까 그러면 이게 더 강해지면 어떻습니까? 아까 물었는데 이게 뭐가 하나가 강해지면 생받는 놈이 생받을 수 있나 없나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또 그 뒤에 것도 내인데 생 주는데 지장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강하거나 지나치게 약한 게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와서 중용을 잘 이루게 된다. 만약에 여기 왔는데 비겁이 원래 을이 왔는데 토가 많은 사람들은 토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원래 을목이 오면 어떻습니까? 을목의 기운을 다운시켜 주니까 강한 사람들은 다운시켜서 중용적으로 만들고 중용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벌써 이 사이클이 잘 맞아서 잘 돌아간다라는 거거든요. 중용적이지 못한 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하나가 더 만들어지니까 유리하고 이미 내게 강하게 와 있다면은 이는 벌써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그 문제를 언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생해주고 하는데 이 생받는 글자가 온전하게 생받을 수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뒤에서 나를 생해주는 이 글자가 나를 정상적으로 생해줄 수 있나 없나. 이것들이 문제예요. 또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극하는 그 야들은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서로 다 소통이 되고 수용이 되고 소통이 되냐 하는 거죠. 수용적이고 소통이 잘 되면 그게 좋은 운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게 나쁜 운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 이렇게 이제 강약으로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로 보려 하면 하나로 일단 말씀드리면
목생화에서 화의 기운이 더 상승되겠죠. 화의 기운은 목생화 하니까 화의 기운이 더 상승됐다. 그러면 화의 기운 하나로 볼 때 화가 이미 한 2개쯤 뭐 이상 있다면, 만약에 지금 좀 강약으로 보겠습니다. 강, 중간, 약으로 보면, 그죠? 강한 사람은 이미 있는데 더 강해지니까 더욱 더 강하고, 그죠? 중간적으로 있는 사람은, 중간이라 하면 잘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기운인 사람은 또 여기에 오니까, 화가 오니까 요거는 좀 강해지고, 그죠? 약한 사람은 또 여기에 오니까 어떻다? 중강으로, 내지 이 중이나 강으로 기운이 쓸만해진다는 말이죠. 여기서 강중약이라면, 약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화가 누군가한테는 이 육신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운이 약해서, 약하다는 말은 이 화의 성정을 잘 쓰지 못하고 자분자분하였을 때, 자, 화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화의 성정 대외적으로, 그죠? 활동적이고, 그죠? 그다음에 소통 잘하고, 사교적이고, 친화력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활달하고, 그죠? 뭐 말도 잘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밝은 환경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운이 좀 약해. 그러면 그런 기운들이 좀 소심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술 한잔 먹으면 잘 되겠죠. 이런 상태를 조금 약이라고 보고, 그 다음 중정도면 자기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다. 잘 표현하는 상태. 그죠? 근데 이 화의 것을 잘 사용하고 잘 표현하는 상태. 강이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심한가, 저 지자력 너무 많이 하는 거 아이가? 좀 이런 거, 그죠? 이제 그러한 상태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구분할 때, 그러면 이 정도도 이제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강인데, 안 그래도 강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이 화의 것이 강하다 하면 주변에서 이제 저 사람 뭐 싫어하지는 않겠지만 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본인 그 때문에, 그 화 때문에, 강인 사람은 그 화 때문에 다른 게 여기 목이나 화가, 자, 기본적으로 화가 강한 사람은, 1차적으로 강한 사람은 재가 문제가 되죠. 제가 일단 화의 문제가 먼저 왔고, 가만 일단 화의 문제가 왔죠. 화흉,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급하게 오는 거 보면 금의 상태입니다. 이 극을 하니까, 그래서 극을 하니까 금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 금의 상태가 여기 아주 강하면 이미 이거는 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4개 기둥에 8개 글자 중에 저게 아주 강해 보이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거는 약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약하니까 결국은 이 기운은 하강하고, 자, 두 번째로는 기운이 흉스럽다. 만약에 이 상태를 놓고 보면, 그건 이제 명예예요. 명예, 관, 직장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어떻다? 나가 아니지. 내 하는 어떤 일들, 이 화기에 의해서 거기에 벌써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명예라면 명예가 떨어질 수 있고, 또 직장이라면 직장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흉의 작용이 생기고, 또 볼게요. 자, 화생토 하는데, 토가 이 화를 지가 생받아서 수용할 수 있나 없나예요. 요게 적당히 생을 받아서 수용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저기 과다한 입장에서 보면 벌써 토는 어떻다? 타버립니다. 완전 그거 뭐라 하노? 도자기 만들듯이 타버리는 거죠. 그러면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음. 토에도 흉의 문제가 생깁니다. 또 볼게요.
그 다음 생하는 이놈은 목이 어떨까요? 목도 만약에 이게 태강하니까 목도 이미 어떻다 태양이 장렬하고 열이 있으니까 나무도 말라 비틀어지겠죠. 목에도 흉 하나도 나을 게 없습니다. 하나도 과하다는 거는 과하다. 이거는 더 태강 하나도 나을 게 없죠. 중 정도로 보겠습니다. 중 정도도 지금 이미 중 정도로 평소에 잘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기운이 나를 자극하니까 이게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것은 또 뭡니까? 이게 강하다 하면 벌써 다른 데 지장이 오는 거예요. 거의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거의 이거와 비슷하게 된다. 그죠? 요것보다는 강도가 약하겠죠. 그 다음에 요 정도는 약한 것이 와서 내가 이미 약해.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문제였잖아요. 약하다는 거죠. 그래, 화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딱 보충됐어. 그러니까 이제 내만 하면 다 돌아가거든. 그래, 내가 딱 보강되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화에 약한 내 화가 기운이 탁 올라주니까 내가 지나치게 소심하고 내 발표도 못하고 내 주변 친구들하고도 잘 소통도 잘 안 되고 지나친 소심 때문에 그랬는데 딱 오니까 친화력도 생기고 내가 알아서 전화도 하고 중호야 막걸리 한잔 하자. 그죠? 이래 하다 보니까 다른 일들도 즐거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화에 길함이 생기고 맞잖아요. 또 아까 금은 내가 극하는 것 때문에 내가가 아니지. 일단 비금은 여기니까 화 오행으로 보는 화의 입장에서 보면 금은 아까 내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약하다고 해서 다른 것이 내보다 강했다고 비교적으로 보면 되고 그럼 관성의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관이란 것은 결국은 이 상태에서 보면 화가 약함으로 인해서 금에서는 적절히 금은 통제를 받을 수가 없었어. 이미 금은 지도 적절히 화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지가 내를 통제할 게 없으니까 내가 완전히 이래 되겠죠. 적당히 나도 예의를 갖추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내다라고 되니까 이게 직격탄 날아가는데 여기 날아가잖아요. 생명체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 쪽으로 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이게 많으면은 여기서 적정히 가지치기를 해서 햇빛에 잘 들게 하고 이래 잘 자라게 해야 되는데 야는 화 기운이 약함으로 인해서 금은 통제받지 못했다. 금이 통제받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 자존감 때문에 금지 자체의 기운으로서 극하는 상대를 굉장히 무자비하게 극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목이 원래는 여기 화가 약인 상태에서는 목이 아주 힘들었을 것이다. 금이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여기 비급인 입장에서는 원래 화가 목생화에서 화가 오니까 비급이란다. 이 금을 통제해 줍니다. 그래서 나를 억압하는 그 기운을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죠. 내가 목 입장에서는 나를 통제하는 그런 기운에서 내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무게에서 힘든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탈피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도 결국은 목 입장에서 킬되고 금은 통제되고 그렇잖아요. 금이 지나치는 놈을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죠? 통제되고 칼날을 칼집안에 집어넣어 보니까 통제되고 이런 거죠. 다가. 그 다음에 화 약한 화에서 내가 화생토 해야 되는데
이 토가 내보다 강하니까 내가 아버지 뒤에 가면서 아버지 고구마 팔러 화운자 가는데 화운유 지금 백사장 옛날에 가는데 내 째면하게 학교도 안 된 길이 아버지 뒤에 내 약간 밀어봐야 도움 되겠습니까? 그런 기운이 차다 이 말입니다. 생해줘봐야 생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원래는 생이 되잖아. 생이. 그럼 내가 하는 어떤 일들에 의해서 화의 일에 의해서 화의 행실로 인해서 그 결과를 잘 만들어낼 수 있다. 토, 길.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육친적으로 만약 이대로라고 놓고 본다면 비겁을 목일간 자들한테 보면 비겁이 화가 약했다라면 그죠? 화가 약했다라면 반대로 금이 강했다라면 내가 많이 힘들었을 상태죠. 근데 원래는 상당히 금을 통제하니까 내 어떤 어깨의 짐을 털어낼 수 있으니까 화의 통제에 의해서 내가 아주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길을 이렇게 놓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러면 여기다가 이제 6천만 따로 갖다 붙이면 되고 중고급에서는 이게 운 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어떤 전체적인 이 환경을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살이나 형충파해 이런 것들은 사건 사고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건 사고는 일반적인 이 환경만 봐도 아는 거죠. 거기서 좀 더 세세하게 보려면 합형충파에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좀 세세하게 보는 거지만 이 정도로 일 보시면 돼요. 기초과정 하시는 선생님들도 예를 딱 놓고 보면 돼요. 거기서 이제 제가 181쪽인가 181쪽에 그 보면 1쪽에 3쪽에 보면 대운을 풀이해 놓은 거 하고 그다음 세운하고 보는 거라고 있을 거예요. 대운 통변, 세운 통변 가면 해놨 있는데 그것도 참고하시면 더 좀 아실 수가 있고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운을 풀어보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럼 선생님 세운을 볼 때 천간하고 세운이 들어오면 천간과 지지 중에 어디에 천간과 지지 중에 예. 자 이렇게 첫 번째로는 이렇게 보는 천간 뭐 몇 프로 지지 몇 프로 그래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러한 맥락으로 목생화 그죠? 이렇다면은 목생화의 힘을 실고 화의 힘 실고 또는 또 이 절대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극대가 오는 경우. 극대가 오는 경우는 자 길흉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을류가 온다. 이게 완전히 극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목이고 이거는 금이잖아. 만약에 금이 길한 상태라 하면 요거는 이미 금한테 극당해서 상당히 기운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요거는 벌써 내 명에 와서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뭐 2분의 1도 안 된다라고 이제 그런 작용력이 아주 이제 미미하다 이러는데 금인 상태가 천의 기운이 을이라도 목이면은 금의 기운이 봄에 이르면은 봄에 그 기운도 약화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금극목에서 이거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거잖아. 원래 길한다더. 그래 어쨌든 간에 일에 극하든 절에 극하든 그거 하는 거는 기운을 2분의 1로 보고 그다음에 생하는 관계는 목생화 하는지 화생토 하는지 그죠? 그 생 받는 결정 그거에 대한 무게 중심을 더 주면 좋다. 이런 얘기죠. 지금처럼. 오인 중에 더 강한 그걸로 더 좀. 그렇죠. 예. 만약에 목생화라면 화가 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또 만약에 그렇죠. 무오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그다음 또 뭐도 되고 무자도 되고 이런 경우도
이런 이제 극 받고 내려오죠. 무오는 이제 생 받아 갖고 오는 화생토인 관계. 그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면 수생목, 그렇죠. 이런 관계로 기운을 보살펴주면 된다라는 거. 예, 선생님. 없으면 왜 됩니까? 없으면 없는 노행이, 예. 자, 없는 노행, 그렇지. 없는 노행이 오면 내가 없다라는 거는 이 기운이 내한테 화의 기운이 없다라는 거는 그 없다는 건 이미 나한테서는 그 에너지가 없다. 그냥 내가 그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육신 할 것 없이 다 사실은 길과 흉이 있습니다. 길성도 있고 흉성도 있는데 그 흉성이라 하더라도 흉성 자기 역할을 본분의 역할이 다 있거든요. 그 역할마저도 못하게 없다는 것은. 그런데 없으면은 요 기운이 지금 목생화에서 왔잖아요. 화의 에너지가 내가 느끼고 이것을 쓰려고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사용하려고 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옵니까? 사용하니까 바로 화생토되고, 그죠? 기람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없다는 것은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없으면은 목생화하지 못하고 목극토로 날아갑니다. 토는 목극토도 좋지만 토는 제공자니까 목토도 좋지만은 목을 살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화가 있어야 되는. 그럼 목의 성장함이 화가 없었다는 것은 목의 성장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목의 방향성을 잃었다라는 거잖아. 나무에 대한 방향성은 화이거든요. 화는 나무의 이 어떤 등대도 되지만, 그죠? 어떤 목표점이에요. 목표점. 화는. 그래 만약에 나무가 비겁이라면 내가 될 것이고, 나무가 인성이라면 그 글과 학문이 될 것이고, 나무가 관성이라면 그 명예 직장이 될 것인데, 그게 화가 없음으로 인해서 어디 갈 곳을 못 찾는다. 방향성을 잃는다. 돌아가다. 왔다 갔다 해서 결국 가다. 오래 걸리다. 이거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만약에 인성이면 내가 글과 학문을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무슨 과를, 어떤 학문을 어디로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공했다가 저 전공했다가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시일이 오래 걸리다. 이런 거죠. 화가 없다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또 관이라 하더라도 직장이라 하더라도 직장에 대한 목표점이 불분명하죠. 인생에는 내가 왜 글과학문을 공부를 왜 뭐 때문에 갈 길을 닦는. 그래도 만약에 방향성이 딱 설정되니까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그죠? 식상 내가 이번에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생긴다는 얘기죠. 내가 갈 길이 만들어지다라는. 그래 없는 것이 특히 화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화는 또는 우리 십신에서 이야기하는 인성, 뭐 그런 것들은 특히 잘 있어야 되는, 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다. 그리고 화는 만약에 없는 것이 목생화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상당히 그로 따른 길적 작용이 상당히 화를 오행을 쓰게 되면 다른 부수적인 좋은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라는 거죠. 네. 없으면 그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사용하려고 하죠. 네. 그러면 이 화가 많은데요. 화가 많은데 금이 없어요. 금이 없어요. 금이 없는데 예. 만약에 정유가 왔어요. 다시 예? 정유가 왔어. 정유. 네. 정유가 오면 금이 생기고 이제 화가 극할게 생기잖아요. 금이 없는데 네. 화가 강하고. 네. 예. 근데 정유가 만약에 오면 예. 그럼 그때도 금이 작살이 나요? 자, 예, 그렇죠. 볼게요. 좋은 질문이세요. 이미 화가 강한데
화가 오면 화극금의 상태입니다. 그죠? 화극금. 자, 정유 정도로 화극금의 상태면 이 금의 상태는 상당히 많이 약화되어 있죠. 화기는 여기 오니까 더 이 기가 이제 많이 세지고 그러면 금의 작용력이 생기겠죠. 현실적으로 내가 금의 것을 쓰려고 합니다. 그럼 금을 쓰면은 내가 쓰려고 하면 곡 받고 또 하면 곡 받고 힘들겠죠. 금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금 사용. 그럼 금을 제대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게 오면 좋을까요? 여기 뭐 붙는 게 낫겠노? 차라리 이래부터 오는 게 낫죠. 왜 나은지는 아시겠잖아요. 이래부터 기초 하시는 선생님들은 모르시겠죠. 이런 게 오면 제대로 금이 없으니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조절되는 거. 막아주고, 방패를 막아주고, 이거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 이때는 아주 이제 길함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정유가 인 상태에서는 이 화기가 또 지나치잖아. 정유라 하면 이 뭡니까? 이 유금을, 이 정화는 유금은 완전된 가공 다 된 완전한 보석이잖아요. 이 정화로 녹여버립니다. 그죠? 지금 이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이 금의 상태가 온전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완전한 것을, 완전한 현실적으로 완전한 것을 느끼고 그것을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쓰려고 하겠지만, 어디서 그걸 새롭게 재조명해야 되겠다라는 거잖아. 새로 부사가 녹여가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 기운을 쓰려고 하면, 이걸 쓰려고 하는데 또 새로 녹여버리고, 또 쓰려고 하면 새로 녹이고, 그래서 이걸 완전하게 사용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내가 하려고는 하겠죠.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하려고는 하나, 자꾸 이제 그걸 여기서부터 통제받잖아요. 그래, 그 하려고 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거죠. 선생님, 근데 조금 전에는 화가 많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계유보다는 기유가 오는 게 좋지 않나요? 화도 빼주. 많다는 거 전자에서 기유도 안 괜찮나 이 말이죠. 예. 그렇죠. 그 설계를 하니까 기유도 괜찮죠. 그럼 계유는 내 기운을 빼주잖아요. 그 빼주는 이 화의 것을 조절하지. 빼준다기보다는 이 수는 급을 보호하거든. 기운을 뺀다는 것도 맞는데 1차적인 보호. 금을 통제를 해서 예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세월이 내가 걔를 갖고 싶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정유라는 게 왔을 때 금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 만약에 여명이라 하면 뭐 남명이라 하면 뭐 부인일 수도 있고 뭐 직장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럼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되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렇죠. 뭐 만약 인성이라 하면 인성에 대한 그렇죠. 거를 내가 이 노력하고 뭐 이렇게 예, 하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말씀처럼 이건 내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또 기유도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없잖아. 정료가 이미 왔는데 그러면 이 금을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내한테 귀하니까 써야 되는데 이 상태로서는 어떻다? 이미 안 된다는 걸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온전한 내 가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잖아 이미 명에서. 그러면은 이걸로 써라 같이. 이걸 썸으로 인해서 기도 좋죠. 이 기는 불을 차단하고 온전한 금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죠? 나쁜 건 아니잖아. 이런 것을 썸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런 육신이 나한테 뭔지는 모르지만, 육신적 관계나 또는 육신적 어떤 그 정신적인 것을, 그래서 내가 활용을 하는, 그럼으로 해서 그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화의 열기를 조절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던 온전한 금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명리학을 배우는 바로 결정체 목적입니다.
예. 이제 이게 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